저놈을 내쫓아야겠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왕위를 되찾아야겠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성계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세자가 그걸 이었다면 결국은 자기의 드디어 1400년 11월에 이방원이 즉위합니다. 정종은 상황으로 밀려나고 이방원이 즉위하죠. 그러니까는 이방원이 왕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 이성계. 이성계가 반대를 하는데 이걸 힘이 없으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성계는 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저놈을 내쫓아야겠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왕위를 되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기 소요산으로 경기도 소요산으로 갔다가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변으로 들어갔다가 함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안변이라는 것은 이 한경도의 가장 밑에 있는 이 지역이고 그 다음이 바로 함흥이에요. 예. 자, 이 한경도 지역은 이성계의 권력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변에 이성계의 사람이 안변 부사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조사이예요. 이 조사이는 누구냐 하면 신덕왕후 강씨 집안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계 편을 드는 사람이죠. 이성계가 그리고 자기 편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가 함흥으로 들어갔다니까 안변으로 갔다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차사를 보내게 되면 차사는 왕이 보낸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함흥차사라는 얘기죠. 함흥차사가 뭐냐 하면 야, 얘 어디 저기 화장실 간다더니 함흥차사도 안 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함흥에 있는 이성계에게 왕이 보내는 그런 사신을 차사라고 하는데 그 차사를 보냈는데 안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실은 함흥차사로 간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 살아왔어요. 그 가는 족족 이성계가 죽였다 하는 건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박순이라는 사람 하나뿐이에요. 첫 번째 함흥차사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성계에게 보낸 사람 박승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승명이라는 사람은 태조 이방원의 어릴 적 친구이고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방원의 도성지였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까이 두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박승명이 가가지고 아니 그 태상왕 전하께서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전하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뭐 이 이성계가 허허 웃으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때 되면 돌아갈 것이야.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는 박승명이 간 뒤에는 이성계에게 또 이성계의 친구를 아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친구인 성성린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성성린은 조선이 건국되고 최초로 그 한성부 윤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한성부 윤이 지금 서울특별시장이죠. 예, 그걸 지낸 사람이고 재상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 이성계하고는 친구 관계에 있죠.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 알았다 이러면서 이성계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돌아와가지고 개성에 와가지고 개성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요. 말하자면 개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이성계가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걸 이방원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변에서 조사인은 이 소위 말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성계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쪽 상황을 살펴가지고 그쪽에 다 알려줍니다. 반란군 세력한테 지금 이쪽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함흥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방원은 박순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돼요. 이 박순이라는 인물도 이성계와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무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박순이 찾아오자 이성계하고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박순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조사이가 난을 이렇게 그걸 다 계획하고 이미 이제 난을 시작하려고 한 단계였는데
그래서 조사회가 와가지고 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다 탄로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지금쯤은 박순이 저 용원강을 건너갔을까? 그래서 그 안변 아래쪽에 흐르는 그 용원강을 건너갔으면 죽이지 말고 보내고 용원강을 못 건너갔으면은 할 수 없이 죽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용원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순이 중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좀 머뭇거리다가 용원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순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함흥차사 중에 진짜 죽은 사람은 바로 이 박순 이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 이런 건 다 과장된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박순을 죽이고 나서 드디어 조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조사의 난이 일어나고 이성계가 그 뒤에 있다 보니까 함흥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대거 거기에 가담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평안도 지역까지 진출해가지고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을 순식간에 차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정부군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조사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초창기에는 군대가 출전해서 조사의 군대한테 막 패해요. 그러다가 이게 반란군이라는 게 특징이 그 내부에 같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그 반란군 내부에서 이게 이탈자가 속출하게 되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조금 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조사이는 결국은 체포돼요. 조사이와 조사이 아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차명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이성계는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돌아오면서 이제 활을 들고 올 텐데 태종의 척건 중에 하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하륜이라는 인물이 이성계를 맞이하는 그 천막을 짓는 과정에서 기둥을 좀 크게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종이 이방원이 딱 무슨 말인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딱 돌아오는데 먼 데서 이 이성계 하면 활을 엄청나게 잘 쏘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이 활을 쏘니까 이방원이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환영 그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 하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직접 술잔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관을 시켜갖고 대신 올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옆에 가지 않고 환관을 시켜서 술잔을 대신 올리자 이성계가 이 뭡니까 이 소매 춤에서 이 쇠방망이를 하나 꺼내더니 도저히 너를 죽일 수가 없나 보다 라고 해서 드디어 체념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이 그 자기 아버지 이성계에게 그 자리에서 정말 죄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뒤로 한 5년간 1408년까지 이성계가 살아요. 근데 이성계가 1408년까지 살았는데 이성계의 원래 세자이던 그 방석은 1398년에 죽었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만약에 이성계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세자가 그걸 이었다면은 27살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당한 나이죠. 20대 중후반에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도전의 그 생각대로 세자를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위를 계승하고 했다면 조선에서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조선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성계는 아들에게 내쫓기고 결국은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용서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 어떤 천수를 누리다가 이때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 이성계가 죽자 태종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의 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성계가 자기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벌린
보기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